알기도 어려운 상병명. 자, 근관치료와 상병명 FAQ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치수 절단 후에 발수를 이어서 청구해도 심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15년 전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치수 절단이라는 행위랑 발수라는 행위는 각각이 그 자체로서 완성이 돼야 되는 진료인데, 치수 절단 후에는 원래 종결이 돼야 되죠. 충전을 해서 마무리. 근데 치수 절단 이후에 발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비정상적인 시술 과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첫 번째 경우에는 발수가 당초 계획이 된 상황에서 치수를 일부 제거한 걸 우리가 토미라고 청구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는 치수 절단으로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환자의 예후에 문제가 생겨서 발수를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이랑 두 번째 상황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발수가 당초에 계획된 상황에서 일부 치수 제거하는 걸 우리가 치수 절단으로 산정했다. 그거는 치수 절단으로 산정을 하시면 안 되고 보통 처치로 산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발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치수 절단 이후에 예후가 불량했다라고 하시면은 내역 설명을 달아주시고, 부득이하게 발수가 진행됐다는 내역 설명을 달아주시고 치수 절단과 발수를 각각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만 25세 환자가 16번 치아를 치수 절단으로 청구했는데 응급근간 처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부연 설명에 K04.7 동의 없는 금단 농량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치수 절단은 제가 강의 내용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근단부 질환과 연결되어 있는 상병명을 적용하면 상단부의 치수만 제거하는 시술인 치수 절단에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근단을 나타내는 상병을 적용하면 심사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치수 절단을 하실 때는 우식과 관련된 상병 K02 혹은 이제 일반적인 치수염 상병 K04.01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반적인 치수염이나 혹은 우식과 관련된 상병을 적용하셔서 상부의 염증을 치료하는 상태라는 걸 나타내 주셔야 되고, 지금처럼 K04.7처럼 근단부 염증을 나타내는 상병을 적용하면 당연히 심사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질문. 환자의 심한 통증으로 응급근간 처치를 했는데 다음번에 발수하지 않고 이리게이션이라는 차팅만 나왔나 봐요. 자, 이런 경우에 근관세척으로 산정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치수관 개방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이리게이션 차팅이 나오는 경우들을 저도 간혹 보는데요. 보통 처치나 응급근간 처치처럼 액세스 오프닝만 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행위들은 이후에 근관세척으로 이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관세척은 발수가 된 캐날에 시행을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처치 정도로 산정하시는 것이 적정하고요. 이후에 발수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근관세척이나 근관학대 같은 행위들을 산정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상병명과 관련된 FAQ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혹시 근관치료에 관한 궁금증들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점심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